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재PD입니다. 볼보 브랜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요, 모델 변경 주기가 상당히 길다는 것일 겁니다. 지금 현재 국내 팔리고 있는 다른 볼보 모델들도 출시한 지가 조금 된 모델들이 많고요. 여기 있는 XC60도 마찬가지입니다. 2세대 모델이 등장한 게 2017년도의 일인데요. 그 사이에 부분 변경이 한번 진행되긴 했지만 범퍼의 디테일을 살짝 바꾸는 정도의 진짜 가벼운 부분 변경이었거든요. 7년, 8년의 기간 동안 큰 변화 없이 팔아온 모델입니다. 그런데 국내 수입산 D세그먼트 SUV 중에서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고요. 볼보 브랜드의 판매율에 있어서도 1등인 녀석입니다. 대한민국 고객들이 색다른 것, 새로운 것에 상당히 예민하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볼보 XC60은 막 9개월, 1년 이렇게까지 줄을 서면서 기다린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XC60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타보려고 섭외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B5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수입산 D세그먼트 SUV 1등 XC60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야, 이 차는 솔직히 익스테리어 리뷰한 게 좀 민망해요. 7, 8년 된 차인데 길거리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뭐 얘를 굳이 디자인 리뷰를 할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이번엔 진짜 짧게 해볼게요. 맨날 짧게 한다고 하고 한 10분 이상 넘어가던데 디자인하고 공간 리뷰 진짜 짧게 한번 해볼게요. 볼보 하면은 토르의 망치죠. T자 형태로 DRL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아래로 LED 라이트가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깔끔한 디자인 취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진짜 억지스러운 기교를 부렸다거나 뭐 하나 눈에 띄려고 이런 선을 넣어도 되나 싶은 그런 선을 넣지도 않았어요. 진짜 깔끔 담백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 볼보 차량들이라고 하면 이제 EX30이 있을 것 같은데 EX30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자동차로 거듭나기 위해서 크롬 같은 것들도 안 썼어요. 근데 XC60은 어쨌든 만들어진 지 조금 된 차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롬들을 많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몰딩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크롬을 쓰고 있고요. 이 밑에 상당히 큰 형태의 크롬을 두른 것을 볼 수 있죠. 측면부에 와서도 뭐 하나 아주 큰 기교를 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선들을 보면은 되게 유기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구성이 보닛의 파팅 라인과 맞춰서 만들어진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벨트 라인으로 쭉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2열 도어 쪽에 와서 센 선이 하나 들어가면서 이 팬더 부분을 강조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디자인 트렌드를 보면은 전동화 모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 두꺼운 모습을 감추기 위해 세단에도 클래딩을 두른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미에서 공개한 기아 K4 전동화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래딩이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XC60 같은 경우에는 클래딩이 별도로 없습니다. 대신 휠하우스 위쪽에 야트막한 주름을 잡아서 조금 더 도심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면부로 가시게 되면요, 볼보의 시그니처와 같은 디자인인데 세로로 되어 있는 테일 램프가 이 끝단에 와서 가로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 이게 이제 볼보 디자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자리를 잡다 보니까 EV9이나 혼다 CR-V 같은 차량들 볼보의 디자인을 베꼈네 어쩌네 약간 이런 소리를 듣게 되죠. 토르의 망치와 비슷할 정도로 볼보의 핵심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유리창이 쭉 내려와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 다시 꺼졌다가 이 범퍼 쪽에서 다시 튀어나온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후면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상당히 빵빵해 보인다는 인상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B5 모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휠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쉐린의 레티튜드 스포츠 3라는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볼보의 특징 중에 하나죠. 좋은 타이어를 써서 그립력을 좋게 하는 거. 그러면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솔직히 인테리어도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제가 시승했었던 볼보의 V60, S60 이런 차량하고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쓰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아마 같은 부품을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우드그레인이 쭉 뻗어나가는, 그러면서 이쪽에 가죽 질감을 상당히 잘 쓴, 가구에서도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한 것들이 있잖아요. 되게 심플하면서도 좋은 소재로 이뻐 보이게 하는 것들, 감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 그런 디자인이 접목된
인테리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세그먼트에서는 볼보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가장 좋아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심플하죠. 이 계기판의 디자인은 모든 볼보 차량이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T맵과 그 누구보다 빠르게 협업을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T맵 그 다음에 누구 2.0과의 호환성은 정말 좋은 편이에요. 음성 인식률도 상당히 좋거든요. T맵을 넣은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쓰기 편한 게 저는 볼보라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기어노브 역시 볼보의 되게 심볼 같은 존재고요. 우드 트림의 사용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인데 그냥 딱 올려놓고 컵홀더에 음료 같은 거 없이 주행을 하면은 조금 잘 미끄러지더라, 그 정도고요. 볼보 하면 또 바워스 앤 윌킨스죠. 음악은 조금 이따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볼보 차 하면은 되게 대표적인 것이 이 시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트 보시면 되게 얇죠. 쿠션감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실제로 눌러보면 쿠션감 정말 좋죠. 그리고 차량에 앉았을 때 시트가 나를 감싸주는 느낌 정말 좋고요. 정말 편해요. 프리미엄 브랜드를 주축으로 해서는 시트들도 상당히 많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BMW i7을 타면서 진짜 극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XC60이 위치한 7천만 원대 가격에서는 이 시트를 따라올 차량이 있을까 싶긴 해요. 통풍하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심지어 마사지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2열 한번 넘어가 보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시트에 폴딩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별도로 리클라이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타봤을 때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2열 시트도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받이가 조금 세워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슬라이딩이나 그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시트에 있어서 많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냥 시트의 근본 자체가 좋다. 헤드룸 공간 상당히 널널하죠. 썬루프가 아닌 공간에서도 제 머리가 닿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키가 176이고 앉은 키가 조금 크다는 말씀은 몇 번 드렸었죠. 1열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맞췄을 때 레그룸이 주먹 하나, 둘, 한 2개 반 정도 들어가는 공간으로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 시트의 높이도 제일 낮춘 상태인데 발 공간 상당히 널널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트 등받이 각도를 제외하면은 2열의 공간성에 있어서 저는 전혀 부족한 거 없다고 생각됩니다. 센터 터널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이 볼보 차량들의 특징 같은 건데 꾸겨만 앉으면은 3명은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뒷좌석을 위한 편의 장비가 그래도 제법 있는 편이에요. 열선 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포존 공조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온도 조절을 따로 할 수 있는 거고요. B필러에도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C타입 USB 단자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상당히 널널하게 생긴 센터 암레스트인데요. 컵홀더는 여기 앞부분에 튀어나오게 되어 있고요. 별도의 선스크린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2열의 거주 공간성은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트렁크 공간 보도록 할게요. 전동식 트렁크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킥해도 이게 인식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러기지 커버 매달려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의 공간은 한 이 정도가 나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방 같은 것들 걸어둘 수 있는 고리도 양 옆으로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들쳐 올려 보면은 이 아래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정리를 상당히 잘했어요. 저 위쪽으로는 배터리 같은 게 이제 마련되어 있고, 타이어 리페어 킷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우퍼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볼보의 외건이나 SUV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짐들 쏟아지지 않게 하는 네트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러기지 커버를 따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인다는 거,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다. 트렁크에서 따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버튼 같은 것들은 없죠. 이 정도 세그먼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하고요. 시트를 굳이 접지 않더라도 긴 짐 정도는 이 스키스루를 통해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모두 폴딩하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제법 평평한 공간이라서 짐을 수납하거나 그랬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XC60 B5, 그 중에서도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얼티밋 브라이트라는 차량이에요. 이 밑으로 플러스 브라이트라는 모델이 있긴 한데 플러스 브라이트에는 바워슨 윌킨스가 안 들어갑니다. 얼티밋 브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바워슨 윌킨스는 15개의 스피커가 차량 내에 들어가 있고요. 출력이 무려 1100W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참고로 이 바워슨 윌킨스는요, 사운드 안에 들어가서 공간감, 콘서트 홀로 할 것인지 뭐 재즈 클럽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라운드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은 귀에 꽂히는 형태의 음악을 들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되게 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 범위에 따라서 음악이 들리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처음에 들었던 One More Time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감도를 조금 넓게 해서 들으면은 되게 잔잔하게 들리고요. 퀸스 같은 경우에는 서라운드 감도를 조금 줄이고 귀에 팍팍 꽂히게 세팅을 하면은 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베이스가 강조된 음악들, 어떤 스피커에서 들어보면은 베이스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뭔지 중음이 뭔지 고음이 뭔지 이게 다 짬뽕이 돼서 들릴 때가 있는데, 얘는 저음, 중음, 고음 이 레인지별로 해서 사운드가 되게 명확하게 들립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워슨 윌킨스랑 좀 궁합이 맞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주행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B4, B5, B6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B4는 200마력, B5는 250마력, B6는 300마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량도 최고 출력은 25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kg 포스미터 중반대가 됩니다. 4기통 2.0L 터보 엔진에다가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엔 대부분 전륜 구동을 바탕으로 하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신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되어 있어요. 사실 이 세그먼트의 대부분 내연기관 차들이 4기통 2.0L 과급 엔진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SUV 형태다 보니까 이게 그걸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적어도 파워트레인이 힘이 부족할 것 같다,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되게 빠릿빠릿하고 어떻게 보면은 살짝 경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스폰스가 상당히 빠른 편이거든요. 지금 정제 있는 상태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을 해서 시동이 부드럽게 꺼졌습니다. 자, 여기서 신호가 풀리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부드럽게 시동이 다시 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벤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타면서 그것보다는 확실히 조금 덜 부드러운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시동이 걸렸을 때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러는 느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조금 답답해서 가속을 하면은 출발 초기에도 그렇고요, 가속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처음에는 살짝 쿵 이 터보렉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이 보닛 부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소리도 조금 적극적으로 들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 지나면은 엄청 빠릿빠릿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대가 1800rpm대거든요. 어느 정도의 속도를 찾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 1500, 1600rpm 이때쯤에서 쭉 크루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바로 최대 토크를 내줄 수 있는 1800rpm대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속 90km인데요. 살짝 가속 페달을 세게 꾹. 되게 빨라요, 생각보다. 안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가족적인 차량, 뭔가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고 잔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파워트레인은 우리나라 국민성에 되게 잘 맞게
호쾌하고 경쾌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싫어할 만한 게 하나가 있긴 해요. 볼보의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조사 제출 공인 연비가 9km/리터 후반대거든요. 마킹하고 있는 평균 연비가 리터당 7.5km예요. 물론 운전 얌전하게 안 했고요. 공회전 하는 순간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차량이 보여주는 평균 연비는 한 8km 중후반? 한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 성능을 조금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든 세팅 때문에 연비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뭐 볼보의 많은 차량들에는 패들 시프트가 안 달려져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인위적으로 변속을 하면서 재밌게 갖고 놀기 위해서 만든 장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차는 그렇게 타는 차가 아니다. 안전을 중시한 차량이다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수동 변속을 하려면 기어 노브를 한 번 더 밑으로 내린 다음에 운전석 쪽으로 당기면 마이너스, 조수석 쪽으로 밀면은 플러스 이렇게 되는 변속기인데요. 여기서 미션을 인위적으로 좀 낮춰보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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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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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변속이 되는 속도가 아주 그렇게 막 빠르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볼보의 중형 SUV고 결국에는 이 차량이 패밀리카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뭐 이 정도의 파워트레인 세팅이면은 저는 솔직히 차고 넘친다는 생각을 해요. 굳이 B6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T8은 제가 타봤거든요. T8은 잠깐 타봤는데 정말 좋아요. 진짜 날아다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걔는 PHEV이기 때문에 약간 좀 별도의 논외로 쳐야 될 것 같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라인업에서는 굳이 B6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볼보 에이다스도 뭐 상당히 성능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해놨고요. 저보다 현저하게 속도가 낮은 차량이 앞에 있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좀 멀찍이서부터 감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서 방향지 시등을 점등을 했다. 방향지 시등을 점등을 하는 순간부터 약간은 가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 차량엔 엘카스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은 스티어링 휠 고정이라는 경고등이 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티어링 휠을 만져도 작동을 안 해요. 살짝 흔들어 줘야 돼서 토크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성의 모델인 XC90에도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주행해도 계속 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토크를 정말 민감하게 감응하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순간에 단 한 번도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경고를 띄워준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정도 민감도 되면은 굳이 정전식을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굽어진 도로와 차선이 사라지는 곳에서 엘카스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지. 오른쪽 차선 지워져 있고요. 이 부분 상당히 차선 잘 잡았습니다. 궤적대로 잘 움직여주는 모습 확인했고요. 차선을 벗어난다거나 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평균 이상은 한다. 평균 이상은 하고 제법 저는 괜찮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더러운 노면에 와봤습니다. 과속방지턱. 이번에는 조금 뾰족한 과속방지턱입니다. 볼보라고 하면은 안전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족차로서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제법 화통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반전은요, 승차감 영역에도 있습니다. 왠지 가족차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볼보의 차량들을 운전해보면요, 의외로 서스펜션 세팅이 하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을 조금 높은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은 차량 내로 충격이 좀 제법 전달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반갈죽되어 있는 도로로 진입을 할 건데,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거친 노면의 진동 전달되고요. 시트를 통해서도
네,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 차량이 노면의 정보를 상당히 가감없이 운전자한테 전달을 하는 편이거든요. 도로가 좀 깨져 있는 곳, 깨진 도로를 메꾼 곳, 갈라진 곳, 이런 곳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에 대한 노면의 정보를 뭐 적든 크든 운전자한테는 많이 올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산 차량이라고 하면은 되게 단단한 하체 세팅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대략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빡센 과속 방지 턱. 그런데 의외로 크게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주는 능력이 있어요. 비슷한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밑으로 꺼진 노면들 가끔씩 가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쿵 출렁출렁 이 차로 지나갔을 때도 의외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깨져 있는 노면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속방지턱 넘고 나서 되게 매끈해졌어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달할 수 있는 차량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XC60은 잘 안 맞으실 수 있다. 그런데 기왕이면은 유럽산 차량을 타는 만큼 조금 더 다이렉트한 피드백 같은 것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볼보 XC60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노면 환경인데요, 조금 야트막한 과속방지턱 있죠. 시속 60km. 여기도 확실히 기존의 다른 차량들보다는 과속방지턱의 존재감이 조금 더 드러나긴 합니다. 이런 잘 닦여진 노면에서도 이 노면의 정보들을 되게 많이 전달을 하고요. 시속 60km 조금 높은 과속방지턱 뭐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속도를 줄인다면은 아마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이 나왔을 거예요. 회피기동이나 이런 급격한 움직임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속 50km인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고속 상황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어느 정도의 롤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 차가 되게 탄탄했던 승차감에 비해서는 롤이 있네, 첫 번째로 회피하면서 롤이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로 스티어링 휠을 탁 돌렸을 때 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 부드럽게 다시 있던 자리로 돌아가 주니까 그만 줘요. 오, 벨트 엄청 빡세게 줘요. 야야야, 풀어줘. 스티어링 휠을 돌렸다가 다시 있던 차선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안정감 있게 돌아줍니다. 안정감 있게. 심지어 그렇게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막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타이어 소리 한번 못 들었어요. 제가 익스테리어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볼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좋은 타이어들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립감을 살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일단 제법 큰 것으로 보여주고요. 전자제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아무렇지 않게 슥 들어왔다가 슥 나가는 이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여기 노면 보시면은요, 이쪽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전에 선회를 이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싹 틀어지니까 갑작스러운 노면의 변화도 있죠. 그리고 밑에 막 모래도 있고 막 미끄러운 환경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안전벨트를 빡 잡아 당겨가지고 사고 나도 너 죽지 말아라 명치를 팍 졸라가지고 회피기동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믿음직한 모습을 봤고, 그리고 회피기동이 아닌 상황에서의 코너링도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그립을 상당히 잘 잡고 갑니다. 대신에 전자제어의 개입은 조금 빠른 편이에요. 볼보 브랜드의 안전에 대한 철학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이 급의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들과 비교를 해봤어요. 뭐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뭐 제네시스까지 해서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XC60이 잘 나가는 이유가 저는 보이더라고요. 다른 브랜드의 동급의 이 세그먼트의 SUV들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훨씬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대를 맞췄을 때는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가격대가 얼추 비슷하더라도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난다든가, 아니면은 패키징이 XC60에 비해서 부족하다든가,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이룬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XC60이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욕심을 조금만 낮춘다 라고 해서 얼티밋 브라이트가 아니라 플러스 브라이트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6천만 원 초반대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바우스 앤 윌킨스라든가 아니면 나파 가죽 시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라도 기왕이면은 한번 사실 때 얼티밋 브라이트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볼보의 차량들은 탈 때마다 솔직히 크게 아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볼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시승기가 아무래도 주관적인 소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정이 조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기통 2.0L에서 이렇게까지 경쾌한 출력을 내는 엔진, 웬만한 요즘에 4기통 2.0L 엔진들은 출력이 제법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XC60처럼 경쾌한 느낌을 내는 차는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는 떠오르는 모델은 없긴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인테리어의 그 스칸디나비안 디자인, 단연코 이 세그먼트에서는 제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요.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까지 들어간 시트와 T맵과 일찍이부터 협업해서 국내 최적화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는 항상 들을 때마다 정말 좋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한 패키징들이 사실 이 급의 이 가격대 수입산 SUV로서는 가지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XC60의 매력이 확실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쉬운 점은 없느냐? 제가 볼보의 차량들을 탈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아쉬운 연비, 아무래도 경쾌한 파워트레인의 성능을 구현하다 보니까 연비 쪽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다는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 있는 영역인데,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암만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시승은 한번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바로 다소 탄탄한 하체 세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럽산 자동차라고 하면은 생각날 정도로 상당히 탄탄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미국산 차량이나 이런 좀 부드러운 차량들을 많이 타보셨던 분들은 조금 힘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D세그먼트 SUV 지금 현실적인 1위는 테슬라 모델 Y이긴 하죠. 걔는 어떻게 보면은 살짝 치트키의 영역에 있는 차량이고, 치트키라는 애를 잠깐 치워놨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1등의 자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해먹었단 말이에요. 타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되게 볼보스러운 차예요. 볼보스러운 차. 다음에도 저희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찾는 차량 한 대 섭외해 놨거든요. 그 차량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